2022년 12월 8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조폭은 물론이고 사기꾼과도 연결돼 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연계가 아니라 유엔과 미국이 정했던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까지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참 이재명 씨, 이러니까 개딸들을 내세워서 청력 방어를 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내세워서 우리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겠죠. 한번 그 사실관계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안부수 씨라고 아태평화교류협회, 이재명 씨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경기도를 위해서 뛰었던 대북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제일 쉽겠죠. 본인은 아태평화교류협회, 아태협 회장 타이틀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북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경기도로부터 1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15억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중에 7억 6,200만 원을 개인용으로 썼습니다. 주식 투자하고 룸살롱에서 쓰고 빚 갚고 생활비로. 이러한 사실은 국회에 제출된, 지금 이 사람은 재판받고 있죠. 공소장, 기소장에서 확인된 겁니다. 물론 재판에서는 얼마나 인정될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북한에 이제 아태라고 있죠.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가. 어린이 급식하기 위한 밀가루를 좀 달라.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마르니까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묘목을 지원해달라. 그 북한 놈들이 이걸 왜 지원해달라고 달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걸 또 중앙정부도 아닌 경기도가 아태협을 대북 지원 사업자로 선정하고 밀가루하고 묘목들을 살 비용으로 10억 원을 보내줬습니다. 이 돈은 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대북 에이전트한테도 지원해도 되는지 이건 참 의문사항인데 저는 큰 문제, 이에서 자꾸 대한민국 돈 가지고 북한이 돌아갔던 겁니다. 이런 돈들은 어쨌든 예산이 나간 거라서 신용카드로나 체크카드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한 거의 7억 6,200만 원. 이 돈이 계속 수사하면서 도대체 어디 갔느냐 궁금했는데 용처가 술 마시고 노래하고 빚 갚고 그런 데 썼답니다. 주식도 투자하고. 참 깝깝하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대북 정부 지방자치도 돈을 막 개인이 마구 쓰도록 이재명은 뭐 했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런 자를 대북 사업 파트너로 정해서 썼어?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 정찰총국 시절에 천안함 사건을 일으켰던 김영철 통전부장한테 7만 달러, 한 50억 원 전달했죠. 또 누구한테도 또 돈을 전달했고요. 근데 이 전달한 게 도합 한 14만 5천 달러로 보이는데, 플러스 180미 위안 중국 돈이 있습니다. 이거를, 심양에 가면 중국 식당, 북한 식당이 뭐가 있나? 북한 식당, 거기가 우리나라 식당인 경복궁이 있고, 거기 뭐 몇 개 있는데, 몇 개 있습니다. 허름한 것도 있고, 저도 가봤고. 거기에서 북측을 만나서 여행용 캐리어에다가 14만 5,040달러, 그 다음에 180만 위안 중국 돈을 넣고 아태역 간부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누구 받아라? 아태의 부실장 송명철. 이런 식으로. 이야, 참. 자기는 경기도에서 받은 돈 일부를 상당 부분 반 정도를 개인 정도로 마음대로 인출해서 써버리고 또 일부는 저렇게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밀가루를 사서 북한에 줬느냐, 묘목은 줬느냐, 이것도 좀 불확실합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 애들이 받았다는 인수증만 써주고 안 줬다, 형식적으로 조금만 줬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준 15억 원을 절반 정도는 안부수 씨가 개인적으로 뽑아서 써버리고 절반 정도는 북한이
물품을 받지 않고 삥땅해서 기명 처리하고 간부들이 나눠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북한이 대남 공작은 대한민국 돈으로 한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태협은 2019년 6월 밀가루 300톤을 2억 원에서 전달했고 그 다음에 12월에도 1300톤을 사서 북한에 전달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2019년 12월에는 1300톤이 아니라 219톤인데 그 219톤도 300톤을 보냈다고 하면서 화물차에 심어서 북한으로 보내는 사진을 찍어서 경기도에 보내고 나머지 1000톤도 보낸다라고 했는데 1000톤은 안 보낸 걸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보내놓고 그리고 북한한테 밀가루 1600톤을 보냈다라고 했는데 아태 측은 아까 현금을 받았으니까 인수증을 받아서 이 아태가 아니라 안부수 씨가 경기도에 제출했는데 이게 받지도 않고 써준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떠오르는 사건이 화교 간첩 사건, 유우성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국정원 대북 공작팀이 와해가 되는 몇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유우성이라고 하는 북한에 있던 중국계죠. 화교죠. 그 친구가 중국으로 나와가지고 우리 쪽에 넘어왔습니다. 탈북자라고 해서 넘어왔는데 자신이 화교란 걸 감췄죠. 화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북한 화교는. 그리고 여기 와서 서울시 공무원도 되고 연세대학교도 다니고 하면서 뭐 영국도 갔다 오고 할 때마다 이름을 다 달리 쓰고 뭐 한 것들이 나중에 밝혀져서 이 친구가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이때 민변이 별대처럼 달라붙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됐는가 하면 국정원이 이 친구가 이제 중국에서 발급받았다라고 하는 문서를 제출했는데 그 문서가 국정원이 임의로 만든 거였죠. 조작이었죠. 그것 때문에 여러 명의 국정원 관계자들이 자살을 했었는데 지금 아태위에서 발급한 인수증 1600톤 밀가루 받았다. 이게 가짜라면 그때 민변에서 그렇게 벌떼같이 해가지고 국정원 초토화시켰거든요. 그때 나중에 이제 어떻게까지 되는가 하면은 그때 유우성이가 어쨌든 화교인 건 밝혀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친구가 이제 국정원이 이제 그 중국 문서를 중국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처럼 해서 이렇게 제출한 게 문제였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가 외국 국적자니까 내보내면은 우린 내보낼 수는 추방할 수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민변 측에서는 이 유우성을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민변 관계자, 여성 관계자와 결혼한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국적자가 대한민국이 되죠. 그렇게 해서 추방도 하지 못하게까지 하면서 우리 국정원을 초토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잣대를 한번 안부수하고 이재명에 적용시킬 수 없을까요? 그리고 어쨌든 경기도한테 묘목 사업으로 5억 원 받아가지고 나무를 샀다고 하는데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중국 단동에 그대로 심어져 있죠. 근데 전달했더니 인수증만 받았다. 이렇습니다. 이러한 그런 안부수를 지원하게 한 이재명 씨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명백한 북한에 대해서 돈을 주지 말라고 하는 대북 결의안들이 있었는데 완전히 어겼죠. 아까 캐리어에 심양에 있는 북한 그 심양 가면 서탑거리라고 있습니다. 서탑거리 가게 되면은 조선족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나라 식당도 있고 북한 식당도 있고 있습니다. 대개 그 음식은 서울 맛을 따라오죠. 한 15년 늦게. 우리 관광객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입만 맞춰 따라오는데 뭐 거기 식당에서 캐리어에 싣고 가서 돈을 줬다는 겁니다. 이 쌍방울도 이제 돈을 제공했는데 쌍방울은 이제 조폭이 옛날 쌍방울이 아니죠. 인수해서 운영하면서 했고 또 쌍방울에 이제 이화영 씨가 사회이사로 있었고 이화영 씨는 이재명 씨가 경기도지사 할 때 평화부지사를 했고 다 이렇게 같이 돌아간 겁니다. 쌍방울, 아태협, 경기도, 이재명, 안부수, 그 다음에 저 쌍방울 회장은 누구야? 김 누구? 조폭. 네. 대북 사기꾼
조직폭력배, 정치꾼. 대장동 게이트와 별건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당선됐다면 참 한미관계가 좋았겠죠. 지금 수많은 개딸들이 붙어서 움직이고 있고 정청래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중 상당수가 우리는 이재명이다 하고 방탄을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명 기자, 대장동 게이트를 처음 터뜨렸던 박정명 기자는 민주당 경선 때 어마어마한 총알이 민주당에 제공된 바 있다 라고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자였던 이낙연 씨는 나는 돈이 없다 경선 때 딸린다는 얘기 한 적도 있고, 이제 대충 뭐가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재명 씨는 집권하고 나면 북한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겠죠. 계속 돈 퍼주면서. 그럼 미국하고 맞서는 모습 보일 거고, 그 뒤에는 주사파들이 붙어 있는 겁니다. 주사파들은 뭐냐? 자기들이 평생 대학 나와가지고 뭐 직업이란 게 없으니까 북한이 지원하는 사업하다 보면 전부 돈 빼먹는 거 할 수 있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 들어섰을 때 이렇게 한다고 모인 주사파들이 북한하고 이메일 주고받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심양 날아가서 뭐 하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정부 지원금 받아서 갖다 주고 뭐 북한하고 뭐 어떻게 한다. 근데 그거 맞춰서 미국이 유엔이 북한이 핵실험하고 뭐 하니까 계속 제재를 가했던 건데 알고 있었던 거죠. CIA는 노스 코리아 미션 센터가 아닌 코리아 미션 센터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한국계 앤드류 김을 센터장으로 임명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 앤드류 김하고 서훈이 가까이 해서 한미관계가 좋았다라는 얘기를 문재인 씨는 주장하고 있는 거고. 참으로 웃기는 겁니다. 네, 사기꾼과 조폭과 연루된 이재명, 대북제재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를 잘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주사파들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인류대학 출신 주사파들은 운동 공장에서 위장 취업을 했다가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는 정치권으로 일제히 들어가서 민주당이 상당히 요직을 지금도 꿰차고 운영해 왔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대통령 되기 어려우니까 문재인을 아바타로 내세워서 뜻을 펼쳐보려고 그랬었고, 그 다음을 따랐던 대학 출신들은 이제 민노총이라든지 뭐 경기도 이쪽에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재명을 만들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둘 간의 다툼이 문재인하고 이재명의 갈등으로 보였던 거고요. 그런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어쨌든 이 불구죽축한 세력들을 잡아내야 됩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